아, 일부에 너무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괜히 말만 잔뜩 했는데, 혹시 뭐, 너무 건너뛴 것 같이 들린 거 없어요? 할 얘기,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천천히 하자고요, 이분은. 근데 앞서는 불교 수행의 그런 절차상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제 이건 원론적인 거고요. 막상 이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련시켜야 될지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기본이 우선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이 부분도 거쳐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한 방에 갔으면 좋겠죠. 근데 상근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면 원래 상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자기는 말로는 상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행동은 상근기처럼 보이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상근기가 아닌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말은 안 하죠.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기초과정부터 밟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갔거나 이런 거 상당히 배 아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어느 이상 성취가 안 되고 있을 때, 지지부진할 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공부가 그 단계가 많지만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1년 된다는 것도 아니고 2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뭐 이게 인도권이니까 인도는 겁을 쓰잖아요. 이게 이 생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몇십 년 걸릴지 모르는 정도는 당연한 거고 몇 개월 걸릴지 모른다고까지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 느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너 아니면 된다고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정말 딴 데 가서 그게 될 거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취가 쉬울 것처럼 단계를 설명한다면 단계를 넘어가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하지만 막상 내가 하면 하나의 단계 넘어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그 단계에서 넘어갈 때 상당히 버거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 따라 버거워하는 단계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르고 그래요. 쉽게 건너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다가 요즘은 약간의 변색됐어요. 단계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서 단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래야 돈 뜯어낼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1개월 만에 해치워버리면 1개월밖에 못 받아먹잖아요. 회원비를 몇 년을 회원비 받아내려면 상당히 그 체계를 이렇게 루즈하고 길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수련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선종으로 변화되는 거는 그 계기가 있는 거죠. 선종 수련은 또 그건 또 완전히 달라버려요. 단박에 끝나버리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뭐 1대1이다 개인 간의 전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또 아까 말한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통합시킨다고 해야 되나? 하나로 만들기 좋아해요. 일반화시키는 거 좋아해요. 단계가 많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설명하기도 편하고 또 지적인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버거워해요. 귀찮아하고. 중국에서도 선종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처음에 중국은 이제 그 이전에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이 있었어요. 화엄종의 천태종의 체계가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하고 많아요.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선종이 생겼다고도 해요. 그 선종에 나온 많은 이론은 다 천태종이나 화엄종에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한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선종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체계가 많으면 다 싫어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와서 해보면 왜 언제까지고 난 일선정이냐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일선정, 이선정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근데 다른 가르침에서 이제 한 방에 갈 수 있다,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오랜 세월 그 많은 복잡한 과정 거쳐가면서 가는 걸 하겠냐고요. 쉽고 간단한 걸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글로 가죠. 근데 정말로 거기에서 배워서 한 방에 갔냐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중국 선정에서도 제자가 수백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난 놈은 결국 한두 명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한 사람은 또 몇 명인 거고요. 없어요, 대부분은 또. 근데 자꾸 그걸 보고 착각하는 거죠. 나도 전등록이나 이런 거 보면서 벽 없는 보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거라고. 택도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뭐 황벽의 얘기를 듣거나 마저도일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될 거라고요? 안 될 거잖아요. 아, 냉정하게 말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냉정한 거, 더 맞는 말 아니에요? 넌 결코 마저만큼 갈 수 없어요. 좀 잔인하게 들리거나 그렇게 말해도 되냐고 이렇게 점잖지 못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답 아닐까요? 자신 있어요? 뭐 조주만큼 갈 수 있어요? 결코 못 가요. 뭐 얼마나 지나면 갈 수 있냐고 하면 중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중도 포기라는 게 이생에서 포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포기도 해요.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의 계좌가 얼만데 그 사람의 깨우쳐 간 그 거리가 얼만큼인데 그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그렇게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갔냐고.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갔다 하면 돌아오지만 않으면 보낼 수 있어요. 돌아오지 좀 말라고요. 보내놓으면 돌아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방에 어느 정도 빨리빨리 건너가면 좋은데 건너간 다음에 가서 수술 내려와요. 예, 다른 식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선종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행자들이나 수행자들이나 그들은 수련이 진행돼요. 단전도 만들어지고 동맥 만들어지고 소주천 되고 이렇게 돼요. 변해 가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 보면 보인다고요. 그런 게. 그런데 오히려 뭐 좀 했다고 하면 유명한 사람 스님들 보면 오히려 없어요. 단전도. 유명할수록 없어요. 그건 왜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요. 마음가짐에 아까 말하자면 이 삼선정이요. 그 묘한 즐거움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거, 어떤 위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묘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놓으려고 하지 못한다면 사선적으로는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미 상당히 높은 선정에 들어가 있다고 자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교만 수련 수도 중에 제일 건너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을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너 교만하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정말 그 말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인정할 일은 분명히 처음부터 없다고요. 시작부터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한테 교만하다 교만하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얘기는 이미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타인이 나의 그 문제점을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만했다는 것을 알아내려면 어떤 공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뭐 호흡을 뭐 10년 하면 돼요? 주문을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선정을 하면 돼요? 자선을 하면 돼요?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교만했다는 걸 알았나요? 이런 사람은 결코 노가다 안 해요.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아래로 이 말하는 건 그 종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오라고 하는 게 천태정이 있잖아요. 공과 중에서 이 중이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오라는 얘기인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걸 하면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 대놓고 고기 먹고 대놓고 뭐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면 좋은데 아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 해요. 그 옷도 얼마나 빳빳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을 그걸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건 명예란 말이에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거라고요.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릎 꿇지 않아요. 부러뜨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이런 걸 알아내려면 많은 업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한수 생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법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공부법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부법이 그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만을 알아내게 하는 공부법은 수련법은 없어요. 아니면 허영을 없애는 수련법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토살이나 참여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그런 거 잘 하라고 해요. 자기가 안 하면 더 해야 될 사람이 남 보고 참여 안 한다고 욕해요. 항상 그런 건 거꾸로던데. 이건 남욕만 하는 건데 남욕하면 안 되는데 항상 이게 저도 포함되는 문제라서 이런 건 예민한 문제인 건데. 아까 설명한 가지고 그냥 또 빠진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걸 설명하면 원래 유격천일이잖아요. 유격천이가 하늘 6개요. 이게 육도윤회제 마지막 거기잖아. 법에 해당하는 인간 위에 있는 거 하늘. 여기가 뭐라고 하나 처음에 사천왕 도리천 도솔천 이게 맞나? 양화천이 먼저인가 도솔천이 먼저인가? 헷갈리네. 양화천이 먼저예요? 도솔천이 먼저예요? 도솔천이 세 번째 거. 그래요? 확실하죠? 아니면 바꾸면 되죠. 하늘을 다시.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닐 텐데. 삼이 양화천, 사가 도솔천인데. 그거 봐요. 지식에 나와. 양화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제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수미산은 어쩌고 하고 뭐 이게 이게 이제 제석천 그렇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수미산에 뭐 사방에 사천왕이 있고 맨 위에 뭐 얘가 있고 33개의 땅이 있고 뭐 이러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고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면 정말로 이게 이런 뜻이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이건 제 설명이에요. 항상 얘기지만 내 설명이에요. 이거는 신체,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걸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건 만족인데 이건 자기만족. 이게 자기만족이기도 하고, 화락이, 이게 뭐더라?
즐거운 건데 이거 행복한 거 즐겁다고 해야 되나? 행복이. 타화자체는 남의 즐거움 또 내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이것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장이거나 우리 자신의 상태이거나 전 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몸이 있거나 우선 몸이 있어야 되나 건강한 몸 신체가 이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돼요. 사천왕 같은 튼튼한 몸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든 사회생활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도리처는 자아인데 의식이요. 내 머리 그러니까 여기가 지배자잖아요. 지배자 신 재석이 있는 곳이잖아요. 유재석이 아니라 이건 신이에요. 여기 유재석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왜 신이냐면 그러니까 머리가 나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가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야마처는 생활하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이게 10대, 20대에서 자아가 생기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성취해 가면서 만족감을 느껴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좀 시간이 중년 넘어가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서 느껴지는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고 여기는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주의 생활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타도 이해할 수 있게까지 간 거예요. 인간의 발전상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즐거움, 타자체는 남의 즐거움도 내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인데 이게 남의 즐거움도 내 것처럼 느낀다는 건 이건 좋은 부분만 얘기했잖아. 고통에 대한 부분 얘기하지 않고 행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타자체는 이게 남의 즐거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이든 뭐든 다른 사람의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돼요. 여기는 나만 하는 거죠. 이 개인주의 성향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다른 사람의 것이요. 이타성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이 다음에 일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6도 다음에, 이 다음에가 이 다음이 이제 아까 말한 일선정에서 범중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늘을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일반이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이건 일반인들이 해가는 거고 이 위가 브라만 자기들이 가는 거죠. 브라만. 자기들이 최고지위라고요. 자기는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 이거 하늘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여기가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의식이라고요.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의에 해당하잖아요. 머리 위에 이거 머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해석하면 머리 안에서 머리가 이런 데 진화 과정을 거쳐 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와야 자기들까지 오는데 결코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도 책을 잘 보면 재밌어요. 엄청나게 체계적이기도 하고 공부 많이 그러니까 고민,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만들어졌거나 그냥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숙련도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2500년 전에. 그렇고 그렇게 무식하거나 야만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때 뭐 했을까요? 2500년 전에? 중국 연나라하고 싸웠을까? 중국 연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때 고조선 시대인가? 고조선 시대일 텐데 고조선 후기쯤 되려나? 야마천은 왜 생활인 거예요? 야마천이요? 네,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아가 형성됐으면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사회생활 하러. 사회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야마가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 좋은 거라는 뜻이던가?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좋게, 여기는 긍정적인 것만 쓴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만 썼으니까 그냥 좋은 거랑 좋은 하늘, 좋다는 뜻에 해당하는 말을 써놨는데
살아간다는 뜻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움직여야 내가 좋은 것도 먹고, 내가 가야 밥그릇을 내가 가야 음식을 먹든가 옷을 입든가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야. 내가 움직여야.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야마천이라고 합니다. 도설촌은 또 이게 마야 부인이 석가를 낳고 죽어서 간 곳이 여기라고나? 이렇게 나오나? 네. 네. 뭔가 해서 만족스러운가 보죠. 자기가 할 만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설촌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야 부인이 뭐든 지랄을 해도 여기 넘어갈 수 없어요. 브라마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나 석가나 걔네들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잖아요. 여기는 크샤트리아예요. 브라마는 이 당이 브라만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브라만천 이게 일선정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요 또 뭐 설명할까?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죽어서 도설촌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저기에 태어나겠죠. 근데 사람이 만족을 하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얘기하려면 정부가 잘해야죠. 조그만의 일, 작은 일, 아니면 별일 안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그 한평생 살았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 문명 자체가 그 정도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에 꼭 뭘 해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게 만들어 알게 해주지 하거나 알게 해줘야 되거나 이건 외부에서 주는 영향이 많이 크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난 그래도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평가할 만큼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평가하려면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자기가 안 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어느 정도의 삶일까를 정하려면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잣대 정했어요?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왜 안 정해요? 정해야 될 텐데. 그럼 자기 삶이 지금 이게 허무한 삶인 건지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하나? 맞는데? 여러분들 정하셨어요? 자기 삶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움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알려면, 그러니까 내가 삶의 그 만족 정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왔으면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식의 정도, 이런 가치 기준을 정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안 정했다는 것을 당연히 안 정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느낌을 들게 하네. 이상해요, 제 질문이. 당연히 이거 안정하는 거에 맞나요? 정해야 돼요. 정해봐야 돼요.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되니까. 내가 날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나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를 또 누가 정해주냐고요. 또 그 내가 정하는 거 내가 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내가 내 자신, 기준도 내가 정하고 평가도 내가 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거나 합리적일지는 이제, 성격이겠죠, 그것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을지. 또 해봐야 하죠. 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만 하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대화가 힘들어요.
서로 우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까도 교만 얘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누구나 다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얻어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체계가 생기는데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은 이러하지 못할 거나 이것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정도를 성취했다고 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대화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거나 토론하려고 대화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때 요즘 교육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 배운 게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토론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걸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주제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있잖아요. 암묵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들고 나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주제를 벗어난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다가 끝나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려고 해본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누군가 하고 대화하려고 해보셨어요? 네?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나나 아니면 아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서 대화하려고 하면 할지도 모르겠죠. 하고 싶은 사람만 거기 올 테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명석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장을 형성해 놓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 하려고 자기가 집중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왜 대화를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하나의 술자리, 아니면 점심 먹는 자리, 아니면 차 마시는 자리, 아니면 그 사소한 자리 있지만 분명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의도하는 말 아니면 소제목이라도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 분명히 주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또 상대방이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진행해 가는데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얘기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하고 있어요. 상대한테 무조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도 들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상 듣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서 아무 주제 없이 흘러가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먹고 있고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죠. 갑자기 대화하자고 하면 이제 상당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집에서 대화하시나? 가족끼리? 어느 주제를 두고서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진단아 혹시 다를 기준이라고 하면 추는 평가라고 하면 평가라고 해도 되나요? 추요? 무슨 추요? 네? 추요. 추가 그것도 기준인 거나 추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시중이라는 개념과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의 눈금은 있어요. 눈금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이걸 적용하진 않아요.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때 추를 쓰는 거예요. 추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잴 때마다 추가 움직여요. 그 얘기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간다고요. 기본적인 눈금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무조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찍어내려고 하는 건 공장에서 하는 거고요. 인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추를 바꿔가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